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9월 2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제가 다시 한번 들었거든요. 어제 방송은 창피하더라고요. 폭망했다. 방송이 아니다. 술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방송을 어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창피함을 느끼고요. 역시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참 쉬운데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오늘 장에서도 레버리지 100% 매수 끝냈고요. 2차 전지 100% 매수 끝냈고, 그 다음에 중공업 타이거 중공업이거든요. ETF를 샀는데 50% 매집을 끝냈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다들 주식을 팔라고 그러고 사면 안 된다. 특히 내일 새벽에 있을, 오늘 밤이죠. 파월 연설을 듣고 나서 그때 조정이 오면 어떠한 그 지수의 변동이 오면 그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세상사가 딱히 그렇게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지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큰 돈을 벌었었던 거는 남들이 하는 거를 거꾸로 했을 때 진짜 큰 돈을 벌더라고요. 생각 외로 이 정도까지 수익이 났다고 하는 그런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매집을 했고요. 남들하고 다르게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네요. 그냥 마음만. 투자는 각자의 몫이니까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장 중요하지 않죠. 지금 파월 입에서 무슨 멘트가 나오고 지금 뉴스에서는 75bp 인상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뭐 멘트가 어떤 매파적 멘트가 나올 거는 예상을 하는데 어떤 멘트가 나올지도 궁금하고, 또 예전에 그렇게 필요 없다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점도표, 그것도 예의주시 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생각은 딱 하나예요. 무슨 생각이냐? 금리가 막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금리가 막 인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정점을 찍고 횡보를 하고 어느 순간에는 하락을 할 거예요. 그죠? 지금은 요만치 정도 됐겠죠? 올라가는 중이니까. 어느 순간에는 올라가는데 이게 4%인지 4.5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보통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4%. 그렇다 그러면 4.5%까지 도달했다 그러면 횡보를 시키겠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뉴스로서는 2023년도 지나가지고 24년도쯤 돼야지 주가가 다시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여지까지 그 금리 인상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아주 그냥 유력한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요 횡보하는 기간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요 시점이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반영을 해버리는 거니까요. 주식은 선반영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주가는요, 지금 2350포인트, 우리나라의 2350포인트 이 주식 시장에는 다 녹아 있어요. 이번에 금리 0.75% 인상한다. 이것도 녹아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달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것까지 대부분 다 녹아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렇다 그러면 과연 지금보다 더 나빠질 상황이 있을까? 진짜 2300포인트가 깨질까? 저는 이 생각만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300포인트가 진짜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죠? 뭐 아쉬울 거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매파성 발언을 넘어가지고 뭐 폭락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보다 내 마음, 그냥 나의 주관적 의식,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일들, 아니면 자기의 욕심, 그죠? 유력한 투자 전문 무슨 펀드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주가 폭락을 한다?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면 주가가 싸지면 싸질수록 자기들한테는 이득이니까. 현찰을 많이 만들어 놨다며요. 그러면 싸진 주식을 사들이면 되는데 굳이 지금 와서 폭락을 왜 얘기할까요?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폭락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개미들이 손해 입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폭락이 오니까 절대 주식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죠? 앞뒤가 좀 안 맞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돈 많은 놈들이 내 주식 뺏어 먹으려고 지금 작업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주식을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저는 주식을 샀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 다 돼 있고 다 뉴스가 다 나왔어요.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실질적인 위험은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눈에 다 보이는데 뭐가 무섭다고 지금 뒤로 후퇴를 하고 도망쳐가지고 저 굴 속에 숨으려고 그럽니까? 그죠? 나와서 싸워야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볼게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요게 이제 8시 20분, 26분에 캡처를 해놨는데, 저희 딸이 내일 학교에서 영어 발표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연습하는 거를 좀 도와주다가 늦었어요. 현재 시간이 9시 34분. 1시간 정도 지났네요. 갭이 얼마나 차이가 났나요? 그럼 환율 한번 볼까요? 환율 현재 시간 0.12% 올라가가지고 1394원. 비슷하네요. 비슷하고, 다 비슷하네요. 변동이 없네요. 사실 그 변동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오늘 밤에 있을, 내일 새벽에 있을, 새벽 3시에 있는 파월 연설. 그 연설이 끝나고 나서 변동이 일어나겠죠. 위로든 아래든지. 떨어져도 상관없다. 지금 생각에는 2000포인트까지 한번 버텨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낮에는 플러스 2%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많이 내려왔네요. 그래도 2년물하고 대략 지금 4.1 정도 차이 나죠. 4.1, 4.2, 4.2 차이 나네요. 그죠? 42bp 정도 차이 나니까 그래도 계리율이 굉장히 크다. 안 좋다. 여기만 봐서는 지금 요것만 봐서는요, 지금 폭락장의 전조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상태로 그냥 갈 수 있을지. 그죠? 어저께 풍선 말씀드렸는데, 파월은 풍선이 터지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은 오늘 대략 이렇게 끝났습니다. 1%, 마이너스 1% 금방에서 끝났고, 항생은 다시, 똥통으로 빠지고 있고요. 대만, 호주, 니케이 다 빠졌고요.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푸틴 발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푸틴이 예비군 동원령까지 내리고 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어저께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추구 전략을 짜는 것 같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명분을 쌓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뉴스에서도 그런 느낌을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지금 확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확전할 명분이 없고 이유가 없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뭐 뺏어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크라이나 공업지대 러시아가 다 가져갔죠. 그리고 그 공업지대 그 근방이 또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묻혀 있거든요. 그거를 다 뺏어오려고 주민투표까지 열고 있어요. 23일부터 27일까지. 23일부터 27일까지만 버티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게 없다. 주민투표만 잘 마무리되고 러시아가 승리하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간다 그러면 러시아는 손해볼 게 없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평화협상 할 수가 있다. 이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름 가격하고 가스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구리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와 있었고요. 구리가 안 좋다는 거는 경기가 우하향한다는 얘기거든요.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파월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죠. 어저께 뉴욕은 다시 마이너스 1%대 빠졌고요. 다들 아시고 현재는 뭐 다 왔다 갔다. 그죠? 왔다 갔다. 어제 유일하게 애플만 상승하는 장을 보였고요. 그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볼 것도 없고 차트 볼 것도 없습니다. 뭐 사실 뉴스도 중요하지 않죠. 파월 입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날도 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차트는 뭐 그냥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면 얼추 끝나가잖아요. 오늘 저녁이면 뭔가 발표가 날 거 아닙니까? 파월 입에서 이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스권을 일부러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 보면 나스닥은 이게 얼마예요? 1700. 저 한 11,000에서 13,000 사이? 그죠?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피도 그죠? 얼추 박스권이 만들어졌죠. 그죠? 3000포인트에서 아니 2300포인트에서 2550 요 박스권을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제가 그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돈을 좀 짭짤하게 벌었을 때, 그때가 요때예요, 요때. 레버리지하고 그 코퍼스하고 투자를 하는데, 이게 2012년부터 16년까지의 그 월봉이거든요. 그죠? 대략 1800에서 2100 요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그런 거예요. 몇 년 동안? 12, 13, 14, 15년, 16년까지. 계속 왔다 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주식이 별로 그렇게, 이때 돈 번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이때 좀 주가가 움직인 게 삼성전자 좀 움직였고, 뭐, 딱히 생각나는 거 없는데, 개별주나 좀 움직였고, 뭐, 템버거 나온 그런 회사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별주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근데 고퍼스는요, 레버리지. 제가 투자하는 이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는 그냥 썼어요. 여기 이 근처에 오면 사고, 이 근처에 오면 레버리지 팔고, 고퍼스 사고, 또 이 근처에 오면 고퍼스 팔고, 레버리지 사고, 계속 그랬어요. 수익이 괜찮았다. 이런 박스권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거를 원한다. 그죠? 이때 금리 엄청나게 인하를 했거든요. 이때 돈도 많이 풀리고, 그 인플레 강제로 일으키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죠? 그리고 이때가, 환율도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안정화돼가지고, 이때 2012년부터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부동산, 이때 하우스푸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하우스푸어인 사람들만 좀 고통받았지, 나머지들은, 저도 아직까지 회사 생활하면서 이때 별로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진 않아요. 회사가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살기도 괜찮았고, 그런 게 아닐까. 그 파월이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장. 이걸 지금 원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어떠한 박스권을 만들어서 횡보를 시킨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킨다라고 한다 그랬으면 벌써 작업은 얼추 다 된 거죠. 그죠? 더 이상 주가를 여기서 끌어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횡보. 그죠? 과거에 여기서 횡보했듯이. 이렇게. 이게 12년부터 16년도까지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그죠? 이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정치적으로. 제가 이제 정치 뉴스를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게 마음 아픈데, 현 정권 하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기가 힘들어요.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이명박 정부 때. 뭐 저는 정치색이 없습니다. 좌파 우파 아니에요. 저 돈을 벌어주는 대통령이고 그런 정권이라 그러면 그 정권이 최고예요. 여기 이제 박근혜. 그죠? 박근혜 정권. 안 좋았잖아요. 우리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지고 보면 역사적으로도 별로 안 좋은 때였잖아요. 그죠? 주가 안 움직인다니까요. 웃기다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주가 올라갔잖아. 그죠? 올라갔잖아. 그럼 잘한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잖아.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는데,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잘못은 아니겠죠. 주가 빠져요. 근데 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냐? 다른 건 몰라요. 부동산 뭐 어떻게 하든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든지, 그 대책 내놓는다고 되겠습니까? 글로벌 부동산이 다 폭망하고 있는데. 그죠? 안 돼요. 최소한 원하는 건 이거예요. 외교력이라도 발휘를 해야죠. 그죠? 칩보 이제 어떻게 할지. 그죠? 자동차 어떻게 할지. 중국에서 3분이란 얘기 하는데, 기존의 문정권 때는 얘기 안 하던 거 왜 지금 이걸 떠들고 있는지. 그리고 기시다하고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시다는 또 벤치를 계속 놓고 있잖아요. 여기 가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지. 그죠? 그리고 미국에는 왜 갔는지. 그리고 지금 뉴스 나올 때마다 계속 부석수에 오르는데, 하나예요. 지금 정권이라든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운 게 아니라 상관없어요. 뭔 짓을 했든 상관없어. 주식이 안 올라가. 내가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짜증이 날 뿐입니다.
그렇다.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게 해주는 정보가 최고다. 오늘 방송은요, 뭐 여기서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뭐 딱히 볼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모두의 관심은 다 그거잖아요. 그죠? 새벽 3시에 발표되는 파월이 어떤 멘트를 날리고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멘트로 인해 가지고 시장 투심의 흐름이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결정이 나겠죠.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딱 하나예요. 2300포인트까지 내려오냐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여기서 2300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밑에 뭐가 있을까요? 그죠? 과거에 이때 고객 예탁금이 대략 20조 11조에서 20조 사이였어요. 지금 그렇게 없다 그래도 여기 지금 고객 예탁금이 얼마 있냐면 50조가 있어요. 투심이 망가져서 그렇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50조에서. 그죠? 그리고 국가 부는 요만했다 그러면 지금 국가 부는 이만하죠. 오늘 제 주위 사람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저는 지금 주식을 조금 매집을 하는데 생각보다 크게 매집을 하고 있다고 했더니 뭐 주식 투자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위험한지 뭐가 위험한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한번 해달라고. 설명을 못해요. 그냥 언론에 나오는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 주위에서 어떠한 회사가 망해가지고 큰 회사가 망해가지고 실업자가 돼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지 또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누구랑 술을 먹고 싶은데 그 사람하고 술을 못 먹는 지경까지 됐는지 월급이 줄었다든지 그죠? 아니면 집에 어떠한 다른 데 쓸 돈을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물가가 올라가고 월급은 정체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 용돈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냥 중심가 나가가지고 한번 보라고. 저녁 때 버글버글 하다고 돈들이 흥청망청 막 굴러댕긴다고. 그러면 이 모든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두려워해야 될까? IMF 금융위기 코로나 이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의도 터진 거예요. 그죠? IMF도 국민들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 정도 큰 일인지. 그죠? 그러니까 그 모양이 난 거고. 카드 사태 때도 그 카드 회사가 LG라는 그 큰 카드 회사가 망할지 세상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회사가 망하니까 그때 하는 거고. 금융위기 때도 그죠? 아니 부동산 부실 대출이 그렇게 심각한지 누가 알았어요? 그 부실 대출 가지고 파생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그 프레디맥이라는 그 거대한 은행이 망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미국의 대기업 GM까지 망하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아무도. 그걸 알았다 그러면 주식 안 했겠죠. 모르니까 주식을 하고 주식이 폭망을 했던 거죠. 그죠? 코로나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코로나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유행 이 정도만 생각을 했지. 그죠? 근데 지금은 다 알고 있잖아요. 파월 입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투심이 위축이 되고 강제적으로 누군가를 나를 투자를 못하니까 억누르고 주가는 떨어져야 돼. 경제는 침체로 가야 돼.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파월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누구든지 다 알고 있잖아요. 두려운가요? 저는 두렵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